네, 안녕하십니까. 명품 스토리 사업하고 있는 정종아입니다. 네, 반드시 이루겠습니다. 저희 스폰서님은 김기영 사장님이시고 상위 스폰서님은 최영근, 장미혁 스폰서님이십니다. 네, 마스크를 쓰고 계시니까 더 친근합니다. 네, 항상 끝을 긍정으로 끝내는 우리가 연습을 해야 되죠? 네, 2월의 첫째 주입니다. 1월 동안 바쁘셨죠? 네, 요 명절도 있고, 근데 언제 벌써 1월이 이렇게 30일이 지나가 버렸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2월 벌써 며칠이에요, 오늘? 3일이에요. 어제 2월 2일이 되게 특별한 날이었다면서요. 아세요? 앞으로 해도 2020, 0202, 뒤로 해도. 그래서 똑같이 읽히는 날이라 천년 만에 오는 축복받는 날이라고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근데 축복 받으셨나요? 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그 기운으로 오신 것 같습니다. 새해가 시작된 지 좀 됐는데, 진짜로 경자 씨는 이제 시작이잖아요. 그래서 이 시점에 우리 그룹에서 뭐가 필요할까? 그래서 제가 사실 다 외부 그룹에서 3P 바인더 강의를 요청을 하셨어서 그 하모니 그룹에서 안내를 드렸던 걸 저희 그룹에서 한 번 더 풀어주면 어떨까 요청이 있으셔서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3P 바인더 지금 잘 쓰고 계실 거예요. 팀에서도 복제 받고 계시고 하지만 신규 사업자분들도 또 많고 저희 그룹이 막 성장하고 있는 그룹이라 새로 오신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이 다이어리를 쓰는 건 알겠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그리고 이거를 하면 성과가 난다는데 뭐지? 뭐 어떤 분들은 다이어리 펴보니까 막 색칠 공부도 되어 있는 것 같고 막 이런 궁금증 있으셨던 분 안 계세요? 다 배우셔서 뭐 별로 안 궁금하셨는데 너무 잘하고 계시죠? 네, 근데 저는 그게 되게 궁금했거든요. 어떤 분 다이어리 봤더니 막 색칠을 해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건 뭐지? 이걸 매일 하고 있나? 이거 언제 하지? 막 이런 궁금한 게 되게 많았거든요. 그렇게 하다가 제가 성과가 안 날 때 되게 답답했었을 때 이 3P 바인더를 어떻게 쓰는지를 알고 성과가 확 달라진 걸 제가 경험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팀에 강조를 하면서 복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걸 가지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다 같이 한번 읽어봐 주시겠어요? 성장의 시작은 자기 경영부터. 오늘의 핵심 키워드는요, 자기 경영이에요. 자기 경영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참 익숙하지 않은 단어입니다. 오늘은 자기 경영에 대한 걸 안내를 드릴 텐데요. 저의 마이스토리는 많이들 아시죠? 전직 초등학교 교사고요. 11년 근무를 하면서 남편을 통해 누스킨을 만났고 제가 초창기에 사업을 남편 때문에 만났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제품부터 만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누스킨이라는 제품을 써보지 않았는데 제가 사업을 남편이 결정했으니까 저는 그 사람을 믿었고 이 사람이 하는 게 허투른 건 없을 거야 라는 믿음에 그래 나도 한번 해볼게 하고 마음을 억지로 열려고 노력을 했던 시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사실 누스킨이 한 스킨 짝퉁인 줄 알았다니까요 제가. 그 정도로 아무것도 몰랐던 사람이었는데 이때 시기에 LOI 둘째 딸이에요. LY 둘째 딸 동범 사장님과 제가 조규철 사장님을 우연히 만나게 된 기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식사를 함께 하는 기회가 있었는데 이때는 누군지 모를 거 아니에요. LY 둘째 딸이 뭘 알겠습니까? 그래서 되게 호섭이 머리에 착하게 생긴 아저씨가 계신데 왜 이렇게 어려워들 하시지? 뭐 그랬던 저에게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이게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구나라는 게 딱 왔던 계기가 바로 이 자리였어요. 한국 컨벤션. 1년에 한 번씩 전 누스킨 사업자들이 모여서 컨벤션을 하죠. 이때 당시에는 올림픽 경기장에서 했었고요. 이승철이 온다 그래서 갔어요. 가수 보려고. 그런데 제일 먼저 느꼈던 건 여기 자세히 보시면 나이가 많이 드신 분이 없어요. 뭐 애땡땡이라던가 뭐 땡땡 뭐 이런 데 가보면 사업자분들 다 할아버지 할머니만 계신 데도 있고 그 자리에 모여있는 사람들의 수준이 그 어떤 조직의 수준이 되잖아요. 너무 젊고 예쁘신 분들이 뭔가 홀려서 온 것 같지는 않은데 왜 이렇게 많지? 그게 가장 먼저 신기했었고요. 그 맨 마지막 시간에 100만 장자 핀인정, 500만 장자 핀인정 하면서 맨 마지막 끝판왕으로 2천만 장자 조규철 이선혜 하면서 이 아저씨가 나오시는 거예요. 그게 너무 신기했어요. 내가 밥 먹었을 때 이분은 특별해 보이지 않았고 언변이 뛰어나지도 않고 심지어 발음도 부정확하세요. 지금 진짜 많이 또박또박해지신 거거든요. 예전에는 큰 강의장에서 강의를 하셔도 웅얼웅얼해서 하나도 안 들려서 50% 정도밖에 못 알아듣고 갔던 기억이 나요. 그런데 이분이 2천만 장자 끝판왕이어서 이 앞에 있는 모든 100만 장자들이 막 우러러보면서 박수를 치는 걸 봤어요. 그래서
아, 이게 돈 많이 벌어서 존경받는 건 아닌 것 같은데 뭐지? 그런데 그것보다 제가 더 놀라웠던 건 저렇게 평범한 사람도 여기서 성공할 수 있는 거야? 라는 퀘스천 마크. 이 사람이 전직이 뭐였지를 물어봤고요. 제가 그래서 이 자리를 끝나고 나서 물어보고 다녔어요. 마이스토리를 파고 다녔어요. 성공자들의 마이스토리를 다 듣기 시작했어요. 일부러. 저분 전직이 뭐였지? 이분 전직이 뭐였지? 하면서 강의의 맨 앞에 마이스토리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강의에 늦으시면 안 되는 거거든요. 사실은 마이스토리 듣지 않고 뒷부분을 들으시면 되게 오해할 수도 있고 공감이 잘 안 되죠. 근데 이분이 프로그래머였다는 거예요. 근데 더 신기한 건 전의 모습을 보니까 아, 이분보다 내가 지금 시작하는 내 모습이 더 낫겠는 거죠. 제가 에러스쿨 때도 이걸 얘기를 하잖아요. 사실 이게 용기 아니에요, 우리에게? 지금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이분들 처음 시작하셨을 때보다 컨디션도 좋고 환경도 더 낫다는 거죠. 이분들은 25년 전에 시작하셔서 에이즈락도 없었고 갈바닉도 없을 때 시작하신 거예요. 그래서 13가지 제품 가지고 2000집을 해야 하니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근데도 지금 이렇게 인생이 바뀌어 계신 모습을 보면서 아, 성공하는 공식이 있나 보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EX 뭐 이런 거 수학 시간에 잘 기억이 안 나지만 수학 공식 생각해 보시면 X에다 무엇을 넣든지 간에 그 공식대로 답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맞죠? 그래서 공식을 열심히 외웠죠? 안 외우셨어요? 그쵸? 뭐 EM 플러스 이런 거는 그래도 쉽게 우리가 막 외웠잖아요. 그 곱하기라는 것도 공식이잖아요, 사실. 그쵸? 그 공식에 무엇을 집어넣든 거기에 상응하는 아웃풋이 나오는 거 맞나요? 그런데 성공의 공식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장애인이 오셔서 500만 장자가 된 분도 계시고 심지어 농아인 다이아몬드 그룹도 있죠. 우리나라에 있습니다. 그래서 컨벤션에 가시면 농아인 자리를 따로 만들어드리고 수화를 해서 통역을 해주시는 그 서비스 하시는 도우미가 따로 앞에 붙어요. 누구나 성공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내가 어디에서 왔든 내가 통장에 얼마가 있든 상관이 없다는 게 아, 그럼 이 공식만 따라가면 되니까 심플하겠네 라는 걸 깨닫기 시작한 시점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사업 초창기에 모습이 정말 초라했죠. 이때가 정말 복장 보세요. 티셔츠 하나에 가디건 하나 걸치고 전혀 모르는 새로운 사람에게 처음으로 제품을 전달해 주러 갔던 날이에요. 그래서 너무 감회가 새로운 거죠. 육아휴직을 해서 신부는 아직 교사지만 마음속에는 이미 나는 누스킨 사업을 결정을 했고 그래서 한번 전달을 해보려고 용기를 냈던 때예요. 그래서 저희 남편도 이렇게 강의장에 아이를 데리고 들어오면 시끄러우니까 영상을 틀어놓고 바깥에서 아이 분유 먹이고 엿듣다가 그렇게 촬영한 영상을 집에 가서 저랑 같이 공부하고 했던 초기 시절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초기에 어떻게 시작을 하긴 했지만 지금의 제 모습을 보면 초창기부터 잘했을 것 같나요? 어떠세요? 되게 잘 팔았을 것 같아요. 그리고 뭔가 막 쭉쭉 갔을 것 같죠. 제가 나중에 팀 엘리트가 되면 공개하겠습니다. 과정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리고 누스킨을 위해서 학위를 받고 오신 분은 없죠. 변화되어 가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진짜 지금도 많이 다듬어져야 하는데요. 누스킨 처음 만났을 때 저는 이랬어요. 저는 A형이기도 하지만 저와 관심 없는 거에 크게 신경 쓰지 않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어디 밥집을 가든 지금 뭐 가게를 가서 물건을 사도 얼굴 한 번도 안 쳐다보고 그냥 내 할 거 하면서 카드 주고 나오고 막 이런 스타일 있죠. 그리고 자유분방해요. 제가 되게 차갑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사실 저 되게 감성형이에요. 근데 누스킨을 위해서 스위치를 꺼놓은 거예요. 그래서 저희 막 행사 같은 거 할 때 저 트릭 같이 가보신 분들 알죠? 춤추고 막 하면 막 뒤집어지죠. 저는 매해 외국에서 오는 콘서트 안 빼놓고 뮤지션들 다 따라다녔고요. 펑키 메탈을 했던 사람이에요. 인디밴드 했었어요. 대학교 때. 그래서 보컬이었고요. 기타 메고 홍대를 돌아다녔던 그런 펑키 메탈 보컬이었습니다. 소요산 락 페스티벌도 나가봤고요. 이렇게 비 오기 직전의 날씨에는 슬픈 노래를 들으면서 하루 종일 비 내리는 걸 쳐다보면서 멍 때리고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되게 감정 기복이 심했던 사람인데 누스킨 안에서 제가 계속 변화하고 그 스위치를 꺼놓은 거예요. 왜냐면 그게 켜져 있으면 비즈니스 진행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처음에 맘먹었을 때 그래 인생에 5년 동안만 한번 미친 듯이 집중해보자.
저희 둘이 산 타는 거 되게 좋아하고 한강 라이딩 정말 잘 다녔고요. 김동모 사장이랑 저랑 또 캠핑 좋아하고요. 콘서트 뭐 이런 거 너무 좋아하고 오늘 떠날까? 그럼 그냥 가는 그런 스타일이에요. 그런데 5년 동안 꺼놨어요. 하지 말자. 잠깐 5년 동안 안 한다고 해서 내가 죽는 거 아니니까 그 후에 더 영화롭게 하자. 그렇게 해서 했고요. 팔아본 적 없었고요. 물어보는 거 진짜 안 좋아해요. 교사라는 특징상 내 교실에서 내 아이들만 컨트롤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교장 선생님도 수업 시간에는 수업권을 간섭할 수 없습니다. 네, 교장 선생님은 그냥 직급자이지 저의 상급은 아닌 거예요. 그래서 내 교실 내에 있는 내 아이들만 컨트롤했었기 때문에 별로 그렇게 팀워크라는 거 몰랐고요. 그리고 경제 개념이 없는 게 저는 한 번도 적금을 지금까지도 만기로 타본 적이 없어요. 있는 대로 그냥 쓰고 카드로 해서 또 뭐 그런 생활이 있죠. 왜냐면 학교를 나와서 학교를 들어갔기 때문에 차라리 은행을 들어갔으면 괜찮았겠지만 한 번도 경제관념 있게 뭘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대학교 때도 엄마한테 용돈 한 번도 안 들여받고 내가 번 거 다 제가 썼었고 하고 싶은 것만 하고 그래서 감정기복심하고 이런 저였어요. 어때요? 지금의 모습하고? 좀 다르죠. 많이 인간 된 거거든요. 누스킨에서 다듬어진 거예요. 그래서 지금의 어떤 리더의 모습을 보시고 원래부터 잘했을 거라고 생각하시지 마세요. 그분들도 다 좋아지셔서 그나마 여기까지 오신 거거든요. 누스킨 참 매력 있는 직업인 것 같습니다. 누스킨을 제일 잘하는 사람이 누구냐고 조규철 스폰서님한테 여쭤본 적이 있었어요. 어떤 사장님께서. 했더니 말 잘하는 사람도 아니고 학력 좋은 사람도 아니고요. 우리 보통 보면 인맥 많은 사람, 막 이렇게 생각하죠. 근데 조규철 사장님 뭐라고 하셨냐면요. 진화할 줄 아는 사람이라고 하셨어요. 진화의 반대말은 우리가 퇴화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뭐래요? 무변화. 변화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소망이 없다는 거죠. 세상이 계속 발전하고 있는데 나는 지금 안정적인 게 좋아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결국은 뒤떨어지게 되어 있어요. 근데 누스킨이라는 일은 우리는 한 번도 해보지 않은 CEO의 영역입니다. 맞죠? 비즈니스를 가르쳐주지 않는 세상에서 공짜로 비즈니스 배울 수 있는 것만으로 너무 대단하잖아요. 그래서 배울 준비가 되신 분이 성공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사업을 하고 한 1년 반 정도쯤 됐을 무렵에서야 너무 힘든 우여곡절을 겪고 있던 파트너들이 막 떠나는 경험도 해보고 막 핀이 막 떨어지고 이런 경험들을 하면서 아, 내가 변화해야 되는구나라는 걸 깨달았어요. 저희는 부부가 처음부터 동시에 전업해서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한 달에 700만 원 정도 벌어야 하는 규모가 갑자기 뚝 떨어진 거죠. 그러다 보니까 겪어야 됐던 경제적인 것들이 있죠. 그런데 아이가 한 4개월, 5개월 때 시작했었기 때문에 분유값, 뭐 기저귀값 요것만 들었으면 됐었어요. 그래서 그나마 더 각오를 할 수 있었지만 사실은 변화한다는 게 쉽지 않죠. 근데 언제 변화하게 되는지 아세요? 간절해질 때. 간절하신 분이 변화하세요. 그래서 누스킨 안에서도 어떤 노하우나 꿀팁이 없어요. 꿀팁을 궁금해하시잖아요. 그냥 이번 달에 안 벌면 다음 달에 먹고 살 게 없다고 생각하시면 방법이 다 생각나실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배수진을 치시는 것도 사실은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근데 저희는 이번 달에 안 벌면 다음 달에 없는 구조를 만들어놨기 때문에 반대로 얘기하면 누스킨 좋은 게 뭐예요? 이번 달 미친 듯이 하면 다음 달 커미션 앞자리가 바뀌죠. 그런데 벨로시티는 이번 주에만 열심히 해도 다음 주에 돈이 들어오죠. 그래서 실제로 정은경 사장님이나 이런 분들 다음 주에 우리 신랑 200만 원짜리 양복을 해주고 싶어. 잠깐만 하고 나가서 TR 전해가지고 그 돈으로 남편 양복 해줬다는 강의 같이 들으셨죠. 네, 그게 가능한 게 지금 벨로시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다음 달에 큰 돈 들어갈 거 있으세요? 뭐 부모님 여행 보내드리고 싶으세요? 미친 듯이 이번 주에 하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이런 변화해야 되는 것에 대한 제가 느낌을 받고 나서 자기경영이란 말이 그때 들어왔어요. 우리가 다 사업자시니까요. 사업을 시작하려고 하니 시스템 안에 들어와 계시긴 해요. 그쵸? 근데 시스템에 열심히 들어와 계신다고 다 성과가 나던가요? 아닌 거 아시죠? 시스템 귀신도 되게 많아요. 시스템 나와서 난 공부했어, 뭔가 나 일했어라고 느끼고 내가 해야 할 일은 하지 않고 그냥 왔다 갔다만 하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자기 경영이 안 되는 거죠. 여러분만의 개인 시스템이 있으셔야 돼요. 비즈니스 시스템. 그래서 이 자기 경영이라는 걸 배워본 적이 없더라고요. 왜냐하면 저는 진짜 더 심했던 게 항상 종이 치는 생활을 했어요.
직장인분들도 그렇지 않나요? 저는 1교시 딱 9시 땡 치면 1교시 시작이구나. 40분 땡 치면 쉬는 시간이네. 10분 쉬고 나면 또 2교시. 이렇게 항상 주어지는 시간을 살았던 거죠. 근데 대학교 때도 그래, 교대는요. 시간표가 다 정해져서 나와요. 네, 근데 중고등학교 다 그렇게 살았잖아요. 평생 주어진 시간만 살았던 사람인 거예요. 근데 직장은 좀 달라요? 비슷하지 않아요? 그쵸? 그리고 저는 방학 기간 외에는 제 시간을 쓸 뭐가 없었으니까 자기 경영이라는 걸 배워본 적이 없는 거죠. 그래서 공부를 하기 시작했을 때가 제가 다이아몬드를 TR9T로 너무 빨리 갔어요. 제가 전업을 하고 나서 한 달 만에 TR9T가 나왔고요. 2013년 9월에 전업을 했고 10월에 TR9T 선런칭을 통해서 그날 하루에 46세트가 유통됐어요. 하루에 46세트. 대박이죠. 근데 그때 제가 1등도 아니었어요. 네. 엄청 났었거든요, 진짜. 그게 46세트가 유통이 되면 6,000GB씩 몇 명 하면 다이아몬드 그냥 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조직이 이제부터 떨어지기 시작하죠. 그래서 제가 한 라인이 남고 다 떨어졌었어요. 그제서야 제가 비즈니스를 공부해야겠다는 생각을 했던 거죠. 그전엔 개인기로 했던 거예요. 그래서 절대 파는 사업이 아닌 것을 제가 알았고, 그러면서 다른 그룹의 사장님들이 뭘 하는지를 그때 막 알아보기 시작하고 유튜브를 찾아보기 시작하고 너무 잘하고 싶으니까. 그래서 그때 배웠던 게 바로 이거였고요. 그러면서 지금 제가 완성이 된 저희 사업자들이 처음 들어오셨을 때 저희 팀에서 꼭 복제해야겠다고 하는 4가지가 바로 이겁니다. 꿈꾸는 다락방 혹시 읽어보셨나요? 네, 저희 팀에서 1월에 반드시 복제해야 되는 책으로 꿈꾸는 다락방을 꼽고 있어요. 저는 이걸 평생 복제할 거예요. 왜냐하면 생각하는 것이 현실이 된다는 게 과학적인 사례들로 그 책에 다 입증이 돼 있어요. 그래서 두려움이 가장 많은 시기에 읽으면 너무 좋고요. 48 트레이닝, 3P 바인더, 10코어 이 4가지만 가져가시면 이 사업이 어려울 게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책으로 보시면 또 한 가지 강점혁명까지 이렇게 제가 초창기에 보면서 되게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근데 제가 바인더의 힘이라는 책이 한 3년 전부터 책장에 꽂혀 있었더라고요. 그 책을 읽기 전에. 근데 제가 힘들어지니까 그때서야 책을 펴게 되더라고요. 그때 봤던 내용은 예전에 거랑 완전 다른 게 다가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4분면을 되게 많이 봐요. 그런데 누스킨 사업자도 4분면이 있더라고요. 전직의 누스킨을 빨리 버리셔야 여기에서 빨리 성공하더라고요. 저는 교사의 누스킨을 너무 길게 했었어요. 교사 하면은 공무원 하면 어떤 느낌이세요? 되게 수동적이죠. 그래서 저 어느 정도였냐면요. 이 회원이 분명히 컴플레인이 들어올 걸 아는데요. 먼저 연락 안 오면 제가 계속 버티고 모른 척하고 있었어요. 외면하고. 말이 돼요? 이분한테 내가 먼저 적극적으로 서비스를 해줘야 될 부분들이 있잖아요. 마음을 만져주고. 근데 먼저 연락 안 오면 버텨요, 막. 그러니 다 떨어져 나갔었겠죠. 근데 직장인의 누스킨이 있습니다. 직장은 뭔가를 시켜야만 하는 게 너무 익숙하죠. 먼저 여러분이 프로젝트 막 만들어서 제안하세요? 직장 다니셨던 분이 많지 않나요, 여기? 네, 별로 안 그래요. 시키는 것만 하죠. 내가 막 먼저 나서서 하면 너 왜 오버해? 막 이러잖아요. 직장의 누스킨은 있어요. 자영업의 누스킨은 뭘 것 같으세요? 자영업자의 특징. 자기가 일당 100을 해왔죠. 그러니까 누굴 못 믿어요. 못 맡겨요. 네, 그래서 시스템의 힘을 믿지 않아요. 내가 다 하려고 하고 내 파트너도 내가 다 키우려고 하고 내 스폰서에게 뭔가 내 파트너에 대한 거를 맡기면 왠지 내가 무능력하다고 얘기 들을 것 같고 그리고 그렇게 얘기하면 왠지 내 파트너 뺏기는 것 같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자영업의 누스킨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진정한 사업가들은 어떠냐면요. 경영을 한다는 거죠. 학교 다닐 때 공부 잘했던 애들이 사장님 됐을까요? 그러면 학교 다닐 때 선생님들이 뭐라 그랬어요? 공부 잘하는 애 말고? 왜 그런 애 있잖아요. 전교의 소문은 얘가 다 알고 있어. 소식통이네. 그런 애들이 나중에 사장님 돼 있죠? 관계성이 뚜렷하고 그 다음에 선생님 얘가 이거 잘해요. 이렇게 누가 뭘 잘하는지 아는 분들. 그런 친구들 없었어요? 지금 되게 잘 돼 있을걸요? 사업자, 사장님의 특징은 누가 뭘 잘하는지를 알아서 그분을 적재적소에 배치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누가 뭘 잘하는지 그 뭘 잘한 사람은 이분의 시스템을 지키는 과장 이사가 되어 있죠. 공부 잘하신 분들은 부품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영을 할 줄 알아야 된다, 우리는. 그래서 여러분이 왼쪽에 있는 누스킨을 하고 있지 않은지 한번 점검해 보세요. 스폰서가 시키지 않으면 절대 먼저 연락 안 한다거나
그리고 스폰서님이 공지사항 안 주셨잖아요 하고 탓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수동적인 뉴스킨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매일 오늘 오세요? 사장님 오늘 오시죠? 사장님 톡방에서 이거 읽었어요? 라고 스폰서가 자꾸 자기한테 뭔가 얘기를 한다는 얘기는 무슨 뜻이에요? 엄청 걱정되는 파트너란 뜻이에요. 되게 수동적인 파트너란 뜻이죠. 사장님 오늘 오세요라고 물어보시면 안 돼요. 근데 제가 저 김여인 사장님 되게 좋았던 게 왜 저한테 자꾸 물어보세요? 저 알아서 와요. 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주도적인 마인드는 있는 거잖아요. 그게 먼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리고 또 나름대로 하려고 스폰서님 제가 일단 나름대로 해볼게요. 앞에서는 네라고 하면서 뒤에서는 나름대로 하고 있지 않으신지 그렇다면 여러분은 자영업자 마인드세요. 온전히 복제하고 있는가? 프랜차이즈 사업이라고 하는데 프랜차이징을 100% 받았는가? 내가 CU 편의점을 차리려고 해요. 그런데 간판은 CU인데 안에 들어갔더니 GS25 스티커가 붙어 있어요. 아예 제가 나름대로 하고 있어요. 이런다고 생각해 보세요. 진열 발렌타인데이니까 초콜릿을 앞으로 내놓으시고요. 이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본사로부터 전문가의 지침을 딱 받았는데 에이 제가 나름대로 할게요. 막 생리대 맨 앞에 내놓고 지금 같은 시즌에 마스크가 나와 있어야 되는데 마스크는 없고 뭐 무슨 뭐 물 생수를 맨 앞에 진열해 놓는다거나 이러면 매출이라던가 그 회사의 그 지점의 경영이 어떨 것 같으세요? 어떨 것 같아요? 잘 될까요? 안 되겠죠. 그럴 경우에 본사에서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여러 번 지적을 하는데 경고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한다. 그럼 가맹을 끊죠. 근데 파트너는 가맹을 끊을 수도 없고 이거 스폰서 속은 썩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 한번 점검해 보시고요. 혹시 여러분이 사업을 하시는데 뭔가 하고 다니는 것 같은 성과가 안 나는 것 같아요? 아닌가요? 일한다고 가정을 소홀히 하는 것 같진 않나요? 정작 내 시간이 없진 않나요? 머릿속에 정리가 안 되지 않아요? 파트너들 파악이 안 되지 않나요? 이것 중에 하나라도 고민 있다 하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네, 그렇다면 여러분은 바인더를 활용하시면 돼요. 이것 때문에 3P 바인더가 도움이 되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이 책이 아직 없으시다면 꼭 사서 팀끼리 셀미팅으로도 한번 해보시는 것도 되게 좋으실 겁니다. 자, 같이 읽어보실게요. 관리는 보통 사람이 보통의 의욕으로 보통으로 노력해서 보통 이상의 성과를 올리는 수단을 만드는 것이다. 이 말 되게 마음에 들지 않아요? 우리는 보통 사람 맞나요? 저는 되게 보통 사람이거든요. 보통의 사람이 보통의 의욕, 열정으로 보통 정도로만 노력했는데 보통 이상의 성과를 올리면 좋아요, 완전 좋아요. 손 안 대고 코 푸는 거리 좋아하잖아요. 너무 좋지 않아요? 그래서 관리가 필요하다는 거죠. 이걸 인식하셔야 돼요. 그리고 관리의 80%는 절차와 방법이라고 합니다. 사전 준비나 프로세스 집중력이 강한 사람이 일 처리도 잘한다. 맨날 바쁜데 일 처리 잘 못하시는 분 있어요. 일에 항상 쫓겨다니시는 분. 그리고 맨날 바쁘다고 해요. 근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분은 일 처리 방식이 잘못된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일에 치여서 일 처리 방식이 잘못됐으니까 자기가 바쁘다고 맨날 느끼는 거예요. 실제로 성과는 나지 않으면서. 그래서 이 강규영이라는 사람이 이 3P 바인더를 만들었습니다. 3P 바인더는 CEO들을 위한 다이어리예요. 그래서 다이어리와 바인더는 다른데요. 옛날에 학교 다닐 때 다이어리 쓰실 때 어떻게 하셨어요? 오늘 영화 봤음, 데이트하는 날, 뭐 이렇게 오늘 몇 백일, 뭐 이런 거 쓰는 게 다이어리죠. 근데 바인더는 오지 않은 미래의 시간을 기록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을 계획하기 위한 게 바인더고요. 그래서 CEO들이 씁니다. 이 강규영 대표는요. 경기대학교를 나와서 아주 평범하게 이랜드에 입사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본인의 취미 중에 하나가 적는 거였어요. 그래서 다이어리 양식을 심지어는 스스로 만들어서 쓰기 시작한 거예요. 그 양식이 지금의 양식이에요. 근데 이분이 이걸 통해서 어디까지 가냐면 퓨마 본부장까지 가요. 그리고 새로운 도전을 하고 싶어서 보험회사에 입사해서 프루덴셜에 입사를 했는데 입사하고 나서 그 해에 전지점 입사자 실적 1위를 했고요. 1년이 채 되지 않아서 연봉 3억대까지 올라가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서 다이어리 좀 줘봐. 그 양식 좀 나 좀 줘봐. 하다가 이게 3P 바인더라는 회사까지 차리게 된 거예요. 네.
그래서 이 바인더의 힘 책을 보시면 본인이 이걸 복제를 해보니까 다들 성과가 마이더스의 손처럼 늘어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프레덴셜 생명 세일즈 첫 월급 120에서 10개월 만에 억대 연봉자, 3년 6개월간 평균 연봉을 3억을 달성하십니다. 그리고 그걸 복제했던 어떤 이에게 34살에 5살 아이를 둔 워킹맘이었는데 다국적 기업 근무에 너무 힘드니까 이직을 고려하던 중에 이 3P 바인더 일처리 방식을 습득하고 9개월 만에 성과를 내서 최우수 직원상 이사속과 1등, 1년 만에 연봉이 2천을 올랐고 부장으로 특진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그룹이나 팀에도 복제를 했더니 어떤 보험사에서 팀원 교육 6개월 만에 전국 1등을 만들어내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했던 일은 똑같은데 단 일처리 방식만 바꿨다는 거죠. 그리고 팀도 전국 1등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강점을 활용하면요. 성과를 6배까지 늘릴 수 있대요. 그럼 지금에서 여러분 커미션 6배가 뛴다고 생각해 보세요. 좋아요? 일처리 방식만 바꿨는데. 그것이 바인더의 힘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슈퍼맨이 될 수 없다면 일처리 방식을 바꿔라. 네. 이것이 저에게 되게 와닿았어요. 그래서 백만장자들 성공 요인에 가장 많이 1순위로 꼽힌 게 자기 관리다. 그래서 하버드 대학교 애들이 입학을 하면 1학년 때 배우는 것이 바로 시간 관리부터 배운대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 다이어트 할 때도 우리 적자 생존, 찍자 생존 얘기하죠. 사실은 CEO인 우리들이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모든 시간을 기록하는 적자 생존입니다. 종이 위에 쓰는 것만이 의미가 있다. 사실은 디지털 시대라서 이렇게 태블릿에 적거나 여러분이 다이어리 어플을 통해서 시간 관리하시는 분들이 많지만 우리 뇌는요. 디지털보다 아날로그를 훨씬 더 리얼하게 생생하게 기억한대요. 그래서 세월이 흘러도 책은 사라지지 않을 거라고 하더라고요. 종이 위의 기적을 이해하셨으면 좋겠고요. 모든 관리되지 않은 것은 퇴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바인더를 활용할 때 여러분이 중점으로 관리하시는 항목을 스스로 정하셔야 되거든요. 근데 여러분이 적지 않는다는 얘기는 내 머릿속에 카테고리가 없다는 뜻이에요. 내가 인식하고 있지 않은 관리 영역은 절대 성장할 수 없다는 걸 깨달았어요, 제가. 그래서 관리되지 않는 모든 것은 퇴보한다. 여러분이 TR라인T 잘하고 싶어요 라고 한다 한들 TR라인T 챌린지든 내 회원이 수가 늘어나는 것을 정기적으로 관리하는 탭이 없다면 결코 성장될 수 없다는 거죠. 그 영역이. 그러면 ARO라던가 이런 것들이 계속 들어가야겠죠. 뒤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다이어리를 보시면 구멍이 몇 개예요? 20개예요. 근데 예전에 바깥에서 쓰는 것들 6개 정도밖에 없어요. 그쵸? 2003P 바인더는 잘 찢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서 쓰시다가 빼서 서브 바인더로 나눌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바인더를 가지고 처음 사셨을 때 1년치 주간 계획을 다 껴갖고 다니시는 게 아니에요. 앞뒤로 해서 3달 정도의 미리 시간, 그러니까 전주, 앞으로는 한 2주 정도 시간의 과거를 훑어보실 수 있으면 되고요. 오늘을 기점으로 해서 3개월 후 정도까지의 주간 계획표까지만 껴놓으세요. 그리고 나머지는 빼놓으셨다가 꽉 차면 또 빼시고 하면서 서브 바인더로 계속 기록을 해서 누적을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요. 대박이죠. 이게 계속 카테고리별로 쌓이면 나중에는 여러분의 역사가 되는 거예요. 비즈니스 역사가 되고 이것들을 언제든지 찾아서 봤을 때 영감처럼 내가 이때 루비 가려고 이렇게 열심히 뛰었었구나. 내가 사업 초기의 목표를 이런 걸 잡았었네 하고 여러분의 자기 경영 도서관이 나오실 거예요. 그래서 이 카테고리를 정하는 게 되게 중요한데요. 또 하나 이제 3P 바인더의 장점은 70% 출력을 해서 양식을 만들어서 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무실에 가시면 20공짜리 종이에다가 막 양식 출력해서 드리죠. 누가 해주세요? 박은영 사장님이 해주시죠. 그거는 저희가 양식을 만들어서 제공해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걸 여러분이 하셔야 되는 거죠. 나의 입맛에 맞는 양식들을 복제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꼼지도라던가 이런 걸 출력해서 꼽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걸 우리 사업에 한번 접목을 해봤어요. 이 책에서는 8가지 관리 영역을 정하라고 나와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누스킨 사업에 접목을 해서 각자의 이제 여러분이 처음 오시면 카테고리를 만드는 걸 먼저 세팅을 해드리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람마다 다 달라요. 편하게 하시면 돼요. 저는 많이 꼼꼼하지 못해요.
근데도 성과가 나는 게 이걸 그냥 처음에 잘 정해놨던 것 같아요. 이건 제 입맛에 맞는 거예요. 월간 계획, 주간 계획이 있고요. 명단 관리하는 탭이 따로 있고요. 고객 일지, 비즈니스 체크, 로드맵, 미팅 내용, 재정 관리, 강의 개인 메모, 뭐 이렇게 미팅 내용 적는 곳 이런 식으로 나누거든요. 근데 이것을 어떻게 하냐면 이제 여러분 다이어리를 펴시면 다들 웬만큼 있으실 거예요. 그쵸? 저 같은 경우에 이제 핵심으로 잡는 게 뒷부분에서 좀 더 안내를 드리겠지만 이 모두 연관이 되어 있어요. 명단을 관리하는 부분이 저에게 가장 중요해요. 명단 관리하는 게 이 주간 계획으로 넘어오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명단이 자산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복제받은 망명단 쓰시는 게 있을 거예요. 우리 스타트업 스쿨에서 배우신 분들 명단은 어떻게 써라? 네. 청첩장 돌리지 아는 사람은 그냥 다 쓰시는 거예요. 그 이름을 몰라요? 그럼 슈퍼 아줌마, 뭐 세탁소 아저씨 이렇게 그냥 다 쓰시는 거예요. 그게 많을수록 여러분이 컨택을 하기가 훨씬 더 쉽거든요. 그중에 이제 그렇게 하고 나서 분류를 하기 시작하셔야 돼요. 그래서 분류를 할 때 어떻게 하시냐면 저 같은 경우 포스트잇을 이용해요. 그럼 종이를 많이 낭비하지 않아도 되고 그때그때 업데이트하기가 좋거든요. 그런데 이 명단을 관리하실 때 특히 초기 사업자분들한테 제가 좀 안내를 드리면 초기 사업자한테 가장 중요한 거는 제품 전달이죠. 제품 전달을 통해서 매니아가 되고 재구매가 될 거잖아요. 그래서 이 카테고리를 나누실 때 어떻게 나누시냐면 제품을 최대한 나누세요. 세그멘테이션이라고 합니다. 구체적으로 분류를 아주 세밀하게 나누실수록 여러분이 모래알이 손가락에서 흘러내리지 않듯이 다 잡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 망명단 중에서 제품의 니즈가 있는 부분을 카테고리별로 나눌 수 있겠죠. 그러면 해독 전달해 볼 사람. 그 다음에 뭐 있을까요? TR 라인티를 전달해 볼 사람. 유스 스펜을 전달해 볼 사람. 또는 누스킨 제품이면 루미스파 전달해 볼 사람. 이런 식으로 쭉 나오겠죠. 그런데 이것도 좋지만 저는 경험을 먼저 제안하라고 말씀드리거든요. 이런 걸 먼저 전달하실 수 있지만 사실은 데몬 받아보는 거, 손때문 해보는 거, 루미스파 데몬을 해보는 거, 아니면 비지아 측정, 양자 측정 이런 경험으로 하면 훨씬 더 성공률이 높아요. 우리 손 1분만 잡으면 300가지 몸속 스캔이 되는 기계가 있는데 한번 측정 받아볼래? 그러면 어떠세요? 거부감 많이 안 들죠? 우리 티알라인텐 제품이 있는데 90일 동안 메가혈관 해독을 해줘. 진짜 좋아. 몸이 이렇게 바뀌고 너 한번 해볼래? 느낌이 어떠세요? 좀 부담스럽죠? 그래서 건강 측정, 양자 측정 아직 안 받아보신 분 명단을 한번 쭉 써보세요. 그 다음에 데몬 아직 안 받아보신 분 명단을 쭉 써보시고요. 부천센터에서 비지아, 부천 방문 아직 안 해보신 분 명단을 따로 써보세요.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나눠보시는 거예요. 카테고리를 구체적으로 나눌수록 명단이 많아지실 거고 겹치는 명단일수록 여러분이 빨리 만나셔야 되는 분이겠죠. 그래서 그런 분들을 카테고리를 써서 쭉 합니다. 그럼 저 같은 경우에 이제 초기 사업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분들을 통해서 매니아가 나왔을 거잖아요. 매니아가 나오면 그 다음에 소개를 받아야 되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회원 소개 캐시백 받을 사람, 자주 만날 사람, 친해질 사람, 그 다음에 파트너의 회원, 파트너 회원도 제가 놓치면 안 되니까요. 그 다음에 매니아로 안착시킬 사람, 오래돼서 선물 좀 내가 많이 줄 사람, 지방에 있어서 DM이라던가 이런 거 좀 많이 보내줄 사람, 그리고 SNS 콜드한 사람, 재구매에 집중할 사람, 신규 회원, 청라 고객, 뭐 트러블 관리해줄 사람, 뭐 이런 식으로 리크루팅 대상자 이런 식으로 다 나누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까지 구체적으로 나누시냐면요. 초대해야 될 사람도 따로 쓰셔야겠죠. 초대도 부천 초대 따로 쓰시고요. 서울 초대 따로 쓰시는 거예요. 그리고 스타트업으로 초대할 사람, 그룹 미팅으로 초대할 사람, LOI 스쿨 초대할 사람 명단을 다 분리해 보세요. 정말 많아요. 그러면 만날 사람이 없어란 말이 나올 수가 없거든요. 그렇게 해서 내가 디테일하게 관리를 하셔야 모든 가지가 머릿속에서 뻗어져 나가거든요. 근데 이걸 하시는 분은 성과가 나더라고요. 백날 얘기해줘도 안 하시는 분은 성과가 안 나요. 근데 이 포스트잇 활용하는 거 해보세요. 진짜 괜찮아요. 그럼 이렇게 되신 분들이 어디로 오냐? 다이어리의 주간 계획으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주간 계획에
맨 앞에 보시면 이쪽에 여러분이 그 주에 집중해야 하는 분들을 포스트잇을 붙여서 한 주에 만날 수 있는 사람이 10명 넘어가기 힘들죠. 내가 집중해야 될 회원들을 이렇게 써놓는 거고요. 또 하나, TR90 챌린지라던가 뭔가 미래에 우리가 집중해야 될 뭐 랠리라던가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것에 대한 명단을 내가 정해서 미리 써놓는 거죠. 그래서 항상 미리 한다는 게 가장 핵심입니다. 그렇게 해서 넘어가시고요. 자, 그러면 시간을 우리가 계획할 때 이런 명단을 가지고 계획을 해야 하는 거는 되게 중요한데 계획하고 나서 피드백을 잘 안 하죠. 가계부는 꼭 쓰면서 시간 가계부는 안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을 계획했다면 그것에 대해서 액션을 한 피드백을 반드시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왜냐? 우리에겐 진짜 일주일에 86,400시간, 400초의 시간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것 중에서 3% 정도는 피드백에 활용을 하라는 건데요. 우리의 시간을 알아야, 시간을 기록해야, 시간의 견적서를 내야 성과가 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하버드 신입생에게 반드시 가르치는 내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이어리에 보시면 주간계획표 펴보시겠어요? 3P 바인더 양식이신 분들은 이렇게 되어 있을 거고요. MBM 양식은 이렇게 되어 있지 않아요. MBM은 3P 바인더를 본따서 만든 거예요. 자세히 보시면 실선이 있고 점선이 있죠. 얘는 뭐냐면 점선은요. 내가 계획한 시간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데모를 3시에 잡았어요. 그러면 한 2시간 정도 잡으면 되니까 3시부터 5시까지 하면 되겠다라고 예상 시간을 이렇게 체크를 해놓으시면 다른 사람이랑 미팅을 잡을 때 그 시간을 침범하지 않겠죠. 그런데 막상 데모를 해봤더니 30분이 늘어졌어요. 이거는 실제로 1시간입니다. 그러면 시간의 가계부가 나오죠. 이걸 계속 습관을 들이다 보면 아, 내가 항상 지각하는 습관이 있네. 또는 내가 데모를 너무 길게 하네. 질리겠다. 효율성이 떨어지네. 이런 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이렇게 활용하시고요. 틀이 없으시면 이렇게 이중을 쓰시면 되죠. 그 다음에 이게 내용이 할 게 많아져. 과정관리. 이 과정관리는 권민수 부사장님도 부천에 오셔서 얘기하셨던 건데요. 우리는 대부분 종료 데드라인이라는 게 있어요. 아, 이날 예를 들어서 뭐랄까 여러분 이사를 한다고 생각해 보실게요. 그러면 한 달 후에 이사예요. 그럼 이사를 하기 전에 그 전에 해야 될 일들이 있지 않아요? 이삿짐 센터 계약해야 되죠. 그죠? 그 다음에 부동산 가서 뭐 해야 되고 장판은 깔렸는지 확인하고 입주할 때 뭐 입주 청소 언제 하고 뭐 이런 중간 데드라인들이 있지 않나요? 이거를 여러분 사업하실 때 똑같이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콘서트 하나를 기획을 해도 기획자들은 그 중간중간에 뭘 해야 될지를 해요. 그래서 최종 드레스업하고 리허설하고 그전엔 드레스업 하지 않고 그냥 리허설 뭐 이런 것들이 며칠 전, 디데이 며칠 전 이걸 하거든요. 이게 바로 과정관리예요. 그래서 만약에 랠리가 이제 우리가 3월 며칠에 있죠? 3월 7일에 있다고 해볼게요. 그럼 3월 7일에 랠리가 써 있으셔야 돼요. 지금 펴보세요. 그렇죠. 써 있으셨으면 시간 관리를 그래도 하고 계신 거예요. 3월달 날짜까지 안 써 있는 분도 있어요. 날짜도 아직 안 쓰신 분 계실 거예요. 다이어리에. 종이는 있는데 빈칸이야. 이런 분들 계시죠? 3월 날짜가 이미 써 있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3월 7일? 네, 3월 7일에 랠리다. 그러면 적어도 그 랠리에 포스트잇 하나 붙이셔서 그날 초대할 사람 명단을 한 달 정도 전에는 미리 나와야겠죠. 그걸 쓰신 다음에 적어도 2주 전, 3주 전에는 뭘 해야 될까요? 그때부터 초대를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럼 티켓팅 날짜가 중간 데드라인으로 나와야죠. 티켓팅이 되기 직전에 초대 시작. 그리고 티켓팅 전전날에 다시 한번 확인. 그리고 티켓팅 했어요. 그랬는데 중간에 불발이 될 수 있으니까 불발되기 전에 뭐 랠리 3일 전에 다시 한번 연락하기. 전날 다시 한번 확인하기. 랠리 당일날 오전에 한 번 더 연락하기. 뭐 이런 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놓치지 않겠죠. 이렇게까지 해야 돼? 라고 생각되시는 분 계세요? 해보세요. 결과가 달라져요. 네. 그리고 이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중요한 일과 급한 일. 자, 우리가 급하면서 중요한 일이 있어요. 예를 들면 생명을 다투는 일. 중요해요? 급해요? 급하죠. 생명을 구하는 거 중요한가요?
중요합니다. 이렇게 중요하면서 급한 일이 있어요. 내일 아이 학교 준비물 내일 당장 가져가야 돼. 안 가져가면 애가 혼나요. 중요해요? 급해요? 맞아요. 중요하면서 급한 일이 있습니다. 자, 이런 애들은 즉시 하셔야 돼요. 누스킨 사업으로 치면 예전에 뭐가 있었냐면요. 등록 확인서라는 게 있었어요. 아시는 분 계실까요? 회원가입을 하면 한 번 더 등록 확인을 해야 정기구매도 걸 수 있고 다른 사람 후원을 할 수 있었어요. 근데 걔가 회원가입을 하고 6개월인가요? 3개월. 3개월 사이에 안 하면 탈퇴가 돼버려요. 그럼 3개월 안에 해버렸으면 급하지 않았죠. 그런데 그 사람을 다시 만났는데 자기 누구 소개할 사람이 있대요. 그 정기구매 걸어서 티알라인트리스 하겠대. 안 급했는데 갑자기 어떻게 됐어요? 급해졌죠. 그럼 허둥지둥 하게 되겠죠. 이런 게 중요하면서 급한 일이 뭐가 있는지 누스킨에서 생각해보세요. 맨날 내가 허둥지둥 하고 있다면 미루다가 급하게 만들고 있지 않은지 생각해보세요.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중요하지 않지만 급한 일이 있어요. 당장 막 전화가 와서 시끄러. 중요해요? 알고 보니 스팸이야. 안 중요하죠? 근데 급해요. 이런 애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건 나중에. 그 다음에 중요한데 급하지 않은 일이 있어요. 중국어 공부 중요합니까? 내가 중국을 진출할 거야. 급합니까? 중요해요? 중요하죠. 근데 급해요? 급한 건 아니죠. 내가 몸짱이 돼서 대회를 나갈 거야. 운동하는 거 중요해요? 중요해요. 근데 급해요? 급하진 않죠. 이런 애들은 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획 수립 후 집중하라는 거. 그 다음에 중요한데 급한데 중요하지 않은 일은 어떻게 하냐? 누구한테 위임해버리던가 축소시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집안일 같은 거. 집이 꼭 깨끗해야 돼요? 중요한가요? 누스킨의 입장으로 봤을 때. 집에 막 광이 나는 거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근데 더 이상 빨래가 없어갖고 신을 양말이 없으면 급해졌죠. 이런 경우는 역할을 나누세요. 남편님에게 또는 아이들에게 축소해서 위임, 여러분이 하시는 양을 줄이시라는 거예요. 좋죠? 아줌말 쓰시던가요? 자, 그 다음에 중요하지도 않은데 급하지도 않은 일이 있어요. 예를 들면 내일 내가 모닝스쿨을 나와야 돼요. 근데 뭐 했을까요? 요즘에 재밌는 드라마가 너무 꽂히는 거예요. 스토브리그를 내가 밀려서 정주행을 해야 돼. 그래서 막 새벽 3시까지 보고 있어요. 6시에 나와야 되는데. 중요해요? 급해요? 중요하지도 않고 급하지도 않죠. 이런 일은 어떻게 해야 돼요? 제거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쓰는 시간이 기록이 되면 내가 뭘 제거해야 되는지 뭘 집중해야 되는지가 나온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이걸 보는 눈이 있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시간은 반드시 피드백해야 된다고 했는데요. 거기 주간 계획표 위쪽에 보시면 네모칸이 색칠되어 있는 게 있어요. 그리고 투두리스트도 있고요. 그쵸? 거기에 이거는 일종의 시그널 같은 건데요. 이렇게 표시하는 걸 습관을 들이다 보면 한눈에 시각적으로 보이기 때문에 좋다는 거거든요. 중요한 일은 여기다가 한 번 더 테두리를 두르시는 거예요. 그럼 빨리 하라는 사인으로 내가 인식이 되는 거죠. 그 다음 진행 중인 건 짝대기 하나, 완료된 거는 2개, 취소된 거는 이제 이게 좀 밀렸네요. 취소가 이렇게 위임된 거는 시간을 뒤로 미루는 거. 이 사인이 있다는 거 그 위에 보시면 나올 거고요. 작심삼일 전략으로 3P 바인더 또 특징 중에 하나가 3일마다 반복되게 돼 있어요. 3일마다 같은 패턴이 반복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시간이 30분 단위로 쪼개져 있어요. 왜냐? CEO들 드라마 같은 데 보면 15분 줄 테니까 브리핑해. 이런 거 있죠. CEO들은요. 심지어 쿼터제로 움직여요. 그래서 3시 15분 미팅, 15분부터 30분까지 미팅 이런 거 있거든요. 근데 우리 주부들은 아침 한 문떼기, 브런치 먹고 모여서 수다 떨다가 장 봐서 애 찾아갖고 들어가고 이렇게 아침, 점심, 저녁 세뭉특이로 살잖아요. 그게 이제 CEO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30분 단위로 나눠 있게 돼 있는 거고요. 그래서 작심삼일을 3일씩 계속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3일씩 피드백이 되게 되어 있다. 자, 저희 팀에서 지금 집중하고 있는 게 이거예요. 혹시 이 컬러 체크를 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거는 이제 3P 바인더를 활용해서 누스킨 사업에 맞게끔 색깔을 좀 정했거든요.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저희도 다이어리 저도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보면 색깔이 총천연색이죠. 분홍색은요. 사업 설명이나 STP가 되겠죠. 그리고 뭔가 내가 초대하는 멘트, 초대 미팅 이런 것도
분홍색으로 칠하실 수 있고요. 주황색은 대몸, 매출, 양자 측정, 회원 관리 이런 직접적인 현장에서 뛰는 어떤 매출과 연관된 것들은 주황색. 그다음에 연두색은 꼭 매출이 아니지만 관계 유지하려고 밥 먹는 거 있죠. 뭐 이런 거, 관계 형성. 그런 미팅들은 연두색. 그다음에 시스템 참석은 하늘색. 그다음에 후원을 받는 거, 후원을 하는 거 보라색. 예를 들어 파트너들하고 미팅을 했어요. 셀 미팅. 그다음에 GPS 미팅 이런 거는 보라색. 근데 내가 스폰서님에게 후원을 받았어. 받아서 데모를 했으면 뭐겠어요? 주황색이죠. 여러분 입장에서는. 근데 스폰서 입장에서는 보라색이 되는 거죠. 이해되세요? 그리고 저는 3파이반다고 좋은 게 어떤 때 보면요. 일만 하는 주가 있어요. 그러면 행복하지 않아요. 우리는 워라벨이거든요. 일하면서 나의 생활도 있어야 돼요. 그래서 노란색도 있으셔야 돼요. 이 시간은요. 자기개발, 교회 가는 시간, 뭐 개인적으로 휴식, 가정을 위한 시간. 꼭 일 못하시는 분들이 가정에서 욕먹어요. 그거는 누스킨 때문에 바빠진 게 아니에요. 내가 일을 못하는 거예요. 일 잘하시는 분들은 쉼과 자기개발 일 다 해요. 그래서 다이어리에 쓰고 분석해 보세요. 생각보다 내가 일 중독일 수 있어요. 그럴 경우에 좀 쉬셔야 돼요. 그래서 이거를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제 다이어리에요. 아무것도 없죠? 저는 이때는 죽어 있었을까요? 이날 뭐 했을까요? 아무것도 안 써있죠? 네. 근데 제가 이때는 안 살아 있었을까요? 뭔가 했겠죠. 근데 기록되지 않으니까 기억이 안 나요. 그래서 이거를 기록을 한번 해보자. 적자생존부터 시작했어요. 그래서 쓰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포스트잇을 붙이기 시작하고 해야 할 일을 그냥 귀찮지만 적기 시작했더니 컬러 체크를 하면서 채워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리고 옆에 명단도 쓰기 시작하고 뭔가 쉰 날도 있어요. 자, 그리고 파트너 사장님도 채워지기 시작하죠. 채워지기 시작하고 쓰기 시작하면서 위에 투두리스트들이 많아지기 시작하고 왼쪽에 명단이 나오기 시작하죠. 명단이 늘어난 거 보이세요? 여기가 명단이에요. 이 이름이 늘어나죠. 여기까지 꽉 찼죠. 관리하기 시작하니까 눈에 보이는 거거든요. 보이기 시작하면서 명단이 계속 늘어나고 초대가 된 사람은 체크하기 시작하고 LOI 하고 있는 명단도 이분은 다른 분입니다. 자, 이렇게 이 MBM몰 양식으로도 충분히 할 수 있어요. 밑에 보시면 이분은 밑에 적었죠? 이렇게 명단들. 초대, 명단, 미팅, 초대, 사업성, 수요일 저녁 오케이, 미팅, 이모 뭐 이런 식으로 쓰기 시작하죠. 자, 그래서 어떠냐, 이번에 해보면서 어땠냐라고 물어봤더니 저희가 이제 청춘대로 해서 20대 사장님들에게 이걸 복제를 하고 있거든요. 했더니 의도적으로 하면서 관계 형성할 명단을 작성하고 이렇게 성과가 나고 있는 거, 진행되어 가는 걸 자기가 보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메타인지거든요. 내가 내 일이 진행되는 걸 보기 시작하는 거. 보는 눈이 생겼다는 거예요. 바인더에 계획한 것을 실천하려고 지속적으로 개발에 대해서 한 것을 보면서 성취감을 느낀다는 거. 여러분이 일하면서 내가 뭔가 하는 것 같은데 성취감이 없으면 되게 힘들거든요. 작지만 성취감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그 다음 주 일정이 채워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탱코어와 함께 하면서 하다 보니까 중간인데 자기가 금, 토, 일, 월, 화까지는 열심히 하려고 했는데 수요일부터는 풀어지는 패턴이 보인대요. 패턴이 보인다. 이게 박지혜 사장님 글인데요. 자기의 패턴을 스스로 인식한다는 거 되게 중요하죠. 그래서 이번 주 계획을 짤 때는 참고해서 부지런히 보내보겠습니다. 그래서 나름 바쁘다고 생각했는데 바쁘게 살았다고 위안했던 거예요. 그런데 체크를 하다 보니까 버려지는 시간을 다시 발견했대요. 이런 것들 되게 중요하죠. 그래서 제가 컬러 체크를 하면서 가장 변화된 거는 나의 시간을 갖게 됐다는 거. 전에는 너무 쉼없이 하루에 2-3명씩 만나러 대중교통 5시간을 타면서 허비하고 다녔는데 이 버리는 시간이 많다는 걸 깨닫는 거죠. 내가 어떻게 시간을 분배해야 하는지를 알게 되었고 한 주에 내가 집중해야 할 사람들을 정리하게 되니까 대중교통에서 허비하는 시간이 줄었대요. 자기 분석이 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이분 같은 경우는 시간의 우선순위를 파악하게 됐대요. 허비하는 시간을 쓰는 것도 습관이라는 걸 깨달아서 중요하지 않은 일을 파악해 중요한 일들로 채우게 되었대요. 예를 들어서 아이 쇼핑하는 거, 누워서 뒹글거리는 거, 드라마 보는 거, 대신에 독서하기, 강의 듣기, 제품 공부 이런 걸 하게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슈퍼맨이 될 수 없다면 어떻게 하라?
일처리 방식을 바꿔라. 네. 그리고 이렇게 하면서 눈으로 계속 보이는 거 뭉뚱그려서 대본이 부족하네 이렇게 생각했던 게 다음 주엔 대본 늘려야지, SNS에 좀 더 집중해야지 하는 이런 구체적인 계획을 짜게 돼서 주먹구구식으로 비즈니스를 해왔다면 내 스스로 계획을 세우고 스케줄을 쪼개어 활동할 수 있는 점이 가장 변화하고 좋았습니다. 이런 부분들. 그래서 이 부분은 자인 사장님이에요. 바인더를 활용해서 시간 확보가 되면서 TR라인티 지난번에 10세트 유통을 하게 됐죠. 구체적으로 또 개인의 노력과 일처리 방식이 만나면서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적용해 보시면 좋을 게 첫 번째, 아까 말씀드렸던 그 명단이 주간 계획으로 나오는 거. 네, 이거를 좀 집중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초기 사업자라면 아까 설명드렸던 거 이거예요. 같이 한번 읽으면서 정리해 보실까요? 루미스파 체험이 아직인 사람은 루미 바구니를 돌려보는 거. 갈바닉이 아직 없는 사람 명단이 나올 수 있죠. 데몬 약속으로 연결하시면 될 거고요. 또 데몬을 했는데 갈바닉 체험 안 하신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런 분들 명단을 따로 빼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루미스파, 갈바닉은 써봤는데 루미스파 체험 안 해보신 분 계시죠? 그분도 따로 빼시라는 거예요. 양작 측정 아직 안 한 사람, AR로 아직 안 건 사람. 회원은 회원인데 AR로 안 걸었어. 이런 분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분들 명단 따로 빼보세요. 그래야 관리가 되세요. 그리고 회원인데 아직 TR 안 한 사람, 동안방 아직 안 돌아본 사람. 그럼 동안방 초대 명단이 따로 나와야겠죠. 그리고 소개 받아낼 사람, 자주 만날 사람, 임상 내줘야 할 사람. 내가 임상에 집중해보는 거. 이런 걸 다 따로 명단 체크해 보십시오.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겁니다. 자, 혹시 정지현 사장님이 얘기하시는 14715를 아시나요? 이거 랑연북에도 언급이 돼 있을 텐데 14715는 뭐냐면요. 불 좀 켜주시겠어요? 여러분이 1일, 4일 누군가 회원이 처음 컨택이 돼서 브랜드 체인지가 되었을 때 1일, 4일, 7일, 15일에 연락을 하시라는 거예요. 1은 뭐냐면 오늘 데모를 하고 나왔어요. 그러면 그날이 가기 전에 카톡으로 오늘 만나 뵈서 너무 반가웠어요. 너무나 좋은 분 만나서 감사해요. 제가 꼭 원하시는 부분 나아지게 도와드릴게요. 머리 나게 도와드릴게요. 하면서 같이 찍었던 사진을 보내드린다거나 아니면 여러분이 활용하고 있는 밴드 초대 링크를 보낸다거나 아니면 회원 소비자방 링크를 보낸다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1일차에 관계 맺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반드시 그것이 온라인 관계로 넘어가시는 게 좋습니다. 메일 보기 힘들거든요. 그래서 온라인으로 링크를 연결하는 작업을 첫날 해놓으셔야 돼요. 됐죠? 그리고 나서 4일째쯤 되는 날에 한 번 더 연락을 하셔요. 그러다 보면 대부분 호전 반응이 4일 때쯤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쓰시는 거 불편한 건 없으세요? 그다음에 호전은 없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7일째 되는 날 일주일 정도 썼어요. 그럼 한 번 정도 더 얼굴 보는 게 좋겠죠? 제가 방문해서 한 번 더 잘 쓰고 계신지 안내드리고 싶어요. 또는 그때 안 해드렸던 어깨 풀어드리는 거라던가 아니면 바디 갈바닉을 해드린다거나 양작 측정이라고 했는데 이걸 해봐드릴게요 하면서 이야기를 걸어서 그날 한 번 더 만날 수 있죠. 그게 7일째. 그 다음에 15일째 되면 그때 또 안 보여드렸던 거 헤어, 두피 케어라던가 아니면 컨설팅 할 수 있는 다른 것들 떨어진 거 있으면 재주문이나 아니면 떨어지기 직전인데 아직 안 쓰고 있는 걸 추가 티업을 해서 갈바닉을 쓰고 있는데 파워 마스크를 더 티업을 해준다던가 이런 식으로 추가 안내가 들어가고 이 4번의 만남 안에 정기구매 안내와 보상 안내까지 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이게 회원이 1명일 때는 쉬워요. 기억할 수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회원이 쌓이다 보면 기억이 될까요? 안 되십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요. 예를 들어서 주간 계획에 오늘이 며칠이죠? 2월 3일인가요? 네, 2월 3일에 정종아라는 사람한테 2월 3일에 제품이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 여기 이렇게 투두 리스트 있는 데 있죠? 여기에 정종아 1이라고 써놓으시는 거예요. 그러면 4일째 되는 날이 며칠이에요? 4, 5, 6, 7이죠. 7일에 미리 정종아 4라고 쓰시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네, 이건 제가 개발해낸 방법이에요. 그 다음에 또 7일 되는 날이 언제예요? 오늘 월, 화, 수, 목, 금, 토, 일, 10, 11일째쯤 되겠죠? 1일이니까 이날이겠다. 그러면 이때
정종아 7이라고 미리 써놓으시는 거예요. 까먹으니까. 이해되셨어요? 그러면 정종아 15도 있겠죠? 그러면 내가 열심히 살다가 다이어리 오늘은 뭐 해야 되지? 아침에 일어나셔서 오늘 할 일을 쭉 보실 거잖아요. 그때 정종아 7이라고 써있네? 오늘 한번 연락해야지. 이 되는 거예요. 근데 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 쌓이면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요. 여기에 뭐라고 할까요? 뭐 김민희, 해독, 7 이런 식으로 쌓이는 거죠. 그 다음에 뭐 어떤 사람은 이쪽 날짜에 보면은 누가 할까? 김연희 점프 끝 15 이런 식으로 써놓는 거예요. 그러면 어떠세요? 소비자분이 관리 되게 잘해준다는 느낌 받지 않겠어요? 부지런하지 않아도 정리만 잘해놓으시면 놓치는 회원이 없다는 거예요. 초대할 때도 마찬가지고요. 자, 그리고 탱코어 팀에서 하고 계신가요? 저도 이게 되게 많이 와닿지 않았어서 열심히 못했었는데 제가 요즘에 느끼는 게 뭐냐면요. 결국은 이 사업은 누군가 왔을 때 나처럼 할 수 있어야 돼요. 그쵸? 그런데 뭘 복제해야지 하면 너무 많아 보이는 거예요. 복제할 게 너무 많지 않아요? 그래서 이분은 뭐 TR 전문가가 되고 싶고 이분은 누스킨 전문가가 되고 싶은데 팀 미팅을 하든 뭘 하든 진도가 다 다르니까 맞추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우리가 유일하게 복제할 수 있는 건 탱코어밖에 없어요. 그래서 탱코어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탱코어를 하다 보면 그 안에 세부적인 것들은 다 하게 되어 있죠. 누군가 처음 시작하셨어요. 사장님, 이게 시스템 나오기 시작하면 저 뭐 해야 돼요? 그러면 탱코어부터 해보세요. 이것만 복제하는 거예요. 계속 심플 복제. 이러니까 심플 복제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 탱코어를요. 여러분이 주어진 것도 있지만 저희 팀에서는 한 달 단위로 코어를 바꾸거든요. 그래서 1월 달에 했던 코어를 해보면 자기가 감이 와요. 그래서 나는 이번 달엔 이거에 집중해볼래 해서 2월 코어를 또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 같은 경우에 남편한테 칭찬 멘트 하루에 한 번씩 하기도 있고요. 내가 긍정적이지 않다. 그러면 칭찬 멘트 하루에 한 번 하기, 뭐 감사 인사 한 번 하기도 있고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뭐 그 핸드폰 안에 사진 정리가 너무 안 돼가지고 집중을 했던 게 핸드폰 속에 사진 정리하기가 코어 안에 있었어요.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하루에 3명씩 내 회원한테 안부 전화하기 그런 것도 괜찮고요. 굳이 개수도 10개가 아니어도 된다는 거예요. 3개, 4개, 5개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코어를 해보시는 거 이 두 가지가 접목이 되면 될 것 같아요. 우선 큰 틀들은 좀 다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이거 영상 한번 안 나오나? 영상이 안 나오네요. 쭉 지금 들어보셨는데요. 이거대로 한번 해보시면 성과가 날 것 같으세요? 네. 중요한 거는요. 지속하는 힘이에요. 제가 누스킨 참 위대하다고 느끼는 게 뭐냐면요. 여기서 하는 행동이 대단한 게 아니잖아요. 리프트팩 14일 해서 100만 장자 될 수 있으면 대박이지 않아요? 그쵸? 90일 동안 피 컨트롤만 챙겨 먹는데 100만 장자 될 수 있으면 진짜 대단한 일이죠. 그쵸? 그런데 중요한 건 90일을 지속적으로 해내는 사람이 많지 않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위대한 목표를 가진 일에 위대한 행동이 있어야 된다는 건 착각이라는 거죠. 그래서 초기 사업자들이 가장 빠지기 쉬운 게 뭐냐면 내가 100만 장자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일도 100만 장자처럼 하시더라고요. 되게 위험해요. 왜냐하면 나는 100만 장자가 될 사람이고 그 마인드로 뛰는 건 맞지만 일의 양이 100만 장자여서는 안 되는 거죠. 그 100만 장자 놀이라고 하거든요. 우리가 마크 주커버그 되게 대단하다고 하죠. 네, 아주 부자가 되었잖아요. 자수성가에서. 그런데 페이스북이 지금까지 오기까지 마크 주커버그라는 사람과 그의 팀들이 가장 많이 했을 행동은 뭘 것 같으세요? 어떤 행동을 가장 많이 했을 것 같아요? 하루의 일과가 어떨 것 같으세요? 그 회사에. 상상해보세요. 컴퓨터 회사예요. 그냥 프로그램 회사예요. 뭐 하겠어요? 앉아갖고 오류 수정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은 클릭질이라고요. 이해되세요? 모니터 보면서 클릭 가끔 담배도 피겠죠. 속상하니까. 커피 마시면서 하루 종일 앉아서 모니터 보고 오류 난 거 뭘까? 그가 해야 하는 행동은 그냥 클릭질이었다고요. 백종원이 지금의 자리에 오기까지 가장 많이 했을 행동은 뭘 것 같으세요? 칼질이에요. 야채 다듬기. 그래서 골목식당 보면 야채 엄청 잘 다듬죠? 무자르기, 그리고 간보기, 주방에서 뜨거운데 앞에서 여름이고 겨울이고 그거 하지 않았겠어요?
근데 우리는 위대한 목표엔 그 행동도 위대해야 된다고 착각할 수 있다는 거죠. 제가 이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정말 백조처럼 일해야 되는구나. 작은 것을 반복하는 게 중요하구나. 그래서 컬러 체크 알아. 좋지. 근데 내가 뭔가 완벽할 때, 보여줄 수 있을 때 시작할래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착각이에요. 절대 성장 안 돼요. 원래 누스킨 사업 찌질하게 해야 돼요. 찌질하게 내가 오늘 30일이야. 아예 하루 더 지나면 이제 2월이니까 2월부터 시작해야지? 아니요. 1월 30일에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냥. 이해되세요? 찌질하게 하셔야 돼요. 나 하다 맨날 마니까 스폰서님 볼 면목 없어. 괜찮아요. 그냥 오늘부터 다시 시작하시는 거예요. 탱커도 마찬가지예요. 뭔가 완벽히 세팅되면 해야지 이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찌질하게 하세요. 찌질하게 길게 가셔야 되고요. 제가 많이 쓰는 이야기 중에 연꽃 이야기 있죠.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레버러지라는 책에 이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연꽃이 있는데요. 얘는 항상 이 연꽃은 자고 일어나면 전날 면적의 2배가 펴버려요. 이해되세요? 자고 일어나면 하루만 지나면 전날 면적이 2배가 돼버려요. 그런데 이 연꽃을 꽉 연꽃으로 채우는데 이 호수에 30일이 걸린다고 해요. 그럼 절반이 차는 데는 며칠이 걸렸을까요? 29일? 그쵸, 29일인 것 같죠? 15일 아니에요? 15일인 것 같은데? 29일이 맞아요. 왜냐면 29, 30이니까. 하루 자고 나면 2배니까. 이해되세요? 29일이에요. 그럼 얘는요? 28일이죠. 이해되세요? 얘는요? 27일, 26일, 25일, 24일, 23일, 22일, 21일, 20일. 이거 이해되세요? 여러분이 한 달에 3분의 2를 열심히 같은 행동을 반복했는데 요만큼밖에 성과가 안 나도 누스키는 안 포기할 자신 있으세요? 그게 있으시다면 여러분은 이걸 상상할 줄 아는 분이라는 거예요. 다시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이걸 볼 줄 아는 분이라면 이만큼에 왔을 때에도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그게 저희 스토리 사장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2020년 대박 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